안녕하세요. 우리 모두를 위한 존중과 배려, 사이버 윤리 강의를 맡은 이명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이버 윤리의 이해와 8가지 사이버 폭력 유형, 그리고 사이버 폭력 대처 방안 및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친구의 굴욕 사진을 재미로 SNS에 올리는 것도 안 되나요? 네, 안 됩니다. 친구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길 수 있고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만큼 형법 311조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몸에 상처가 남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처벌이 되나요? 물론이죠. 몸에 난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낫기도 하지만 사이버 폭력이 남긴 상처는 평생 마음에 남을 수가 있겠죠. 이 경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모욕죄, 협박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진짜 장난이었는데요. 농담도 못하나요? 혹시 친구들에게 주목받고 싶어서 패드립, 성드립 같은 나쁜 농담을 지금도 하고 있다면 바로 멈추세요. 그리고 모든 일은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이버 폭력, 가해 학생은 어떻게 될까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미한 경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심각한 경우에는 가해 학생에게 서면 사과, 보복행위 금지, 학교 봉사, 사회봉사, 전학, 퇴학 등의 조치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사이버 폭력의 피해자,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이제부터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사람 간의 관계에서는 예절이 정말 중요하죠. 사이버 공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과 건전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익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예절을 사이버 윤리라고 합니다. 사이버 윤리에는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고 존중하는 존중의 원칙,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완전성, 공정성 등을 추구하는 정의의 원칙,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책임의 원칙, 악성 프로그램, 유포, 저작권 침해, 사이버 폭력 등과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해악 금지의 원칙 등이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자주 찾는 게임, 채팅 같은 가상의 공간을 사이버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이버 폭력이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사이버 폭력이란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사이버 공간에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행동을 말합니다. 사이버 폭력은 익명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도덕적이고 예의 바르지만 사이버 공간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망토를 두른 가해자로 변신하여 여러 사람인 것처럼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이것은 오프라인보다 더 큰 정신적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비대면성입니다. 직접 만나지 않아도 전자기기 전원만 켜져 있으면 가해자가 언제 어디서든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죠. 피해자들은 365일 24시간 내내 안전한 장소가 없다고 느끼게 되고 최소한 괴롭힌 현장을 떠나야지만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이버 폭력은 피해자에 대한 소문이나 허위 사실이 실시간으로 빠르게 복제, 확산이 가능하며 그 내용을 삭제하기가 어려워 평생 기록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사이버 폭력의 유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알아두면 피해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당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사이버 언어폭력입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욕을 하거나 인신공격적 발언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신공격이란 다른 사람의 성격, 생김새, 과거 상황 등을 빌미로 비난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는 사이버 명예훼손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다른 사람에게 망신을 주는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동을 말합니다. 이 범죄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다른 사람을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경우가 있어 최고 10년까지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이버 스토킹입니다. 원하지 않는 이메일, 쪽지, 댓글 등을 계속 남겨 공포감과 불안감을 느끼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사이버 스토킹을 당한다면 불쾌하다고 기록을 다 삭제하지 말고 삭제 전 화면을 캡처해 신고를 위한 증거 자료를 마련해 놓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사이버 성폭력입니다. 다른 말로는 디지털 성범죄라고도 하는데요. 다른 사람이 성적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영상, 사진 등을 퍼뜨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학생들을 온라인으로 유인해 실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도 늘어나고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신상정보 유출입니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퍼뜨리는 행동을 말하는데요. 최근 확진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자주 일어나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무심코 장난으로 퍼뜨린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사이버 따돌림입니다. 사이버 따돌림은 단체 채팅방에서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다른 친구들이 그 친구와 어울리지 못하게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채팅방에 초대해 단체로 욕설을 퍼붓는 떼카, 모두가 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카톡 유령, 이름은 거론하지 않지만 누구나 짐작할 수 있게 비난하는 저격 등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사이버 갈취입니다. 사이버 갈취는 온라인상에서 게임 머니, 게임 아이템, 데이터 등을 강제로 빼앗는 행동을 말합니다. 실제로 물건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이 덜하고 피해자가 직접 말하지 않으면 드러나기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사이버 강요입니다.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에게 원하지 않는 행동을 시키거나 심부름을 시키는 행동입니다. 자, 지금까지 사이버 폭력의 8가지 유형을 알아봤습니다. 이 8가지 폭력의 공통점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져 학생 스스로 누군가에게 신고하지 않는 한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 학생 5명 중 1명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있어 그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사이버 폭력을 당하게 된다면 증거물을 잘 수집해서 가족, 선생님,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폭력의 피해자가 된 것은 여러분의 잘못도 숨겨야 할 비밀도 아닙니다. 망설이지 말고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혹시 사이버 폭력을 당했다면 겁내지 말고 가해자에게 절대 대응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은 무조건 캡처와 녹음을 하시길 바랍니다.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면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에게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신고 후에는 모든 SNS 계정을 탈퇴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해킹 영상이 유포되고 있으니 절대 열어보지 말라는 문자를 보낸 다음 학교 전담 경찰관과 지속적인 연락을 주고받으며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 과실을 위해 무분별하게 SNS 친구 추가를 한다거나 호기심으로 화상 채팅 같은 음란 행위 요구에 응하거나 파일을 설치하는 경우 사이버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이버 윤리, 그중 여러분들이 피해자나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사이버 폭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조금만 더 배려하고 조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온라인에서도 현실처럼 주의합시다. 감사합니다.